영화 선물에서 이정재는 아내가 숨기고 있는 불치병을 알게 되고 현관문을 부술듯 열어젖히며 집으로 들어온다. 빨래를 하던 이영애는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남편이 의아해 왜 그러냐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정재는 남편이 집에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서 그런다고 했다. 시인 김소월은 지난 그 사람이 먼 후일 물어보면 잊었노라고 말하겠다 했다.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먼 후일에 당신이 물어볼 부디 그때에 잊었다 말하겠다고 했다. 엄마가 교회에 다녀왔냐고 물었다. 그랬다고 했다. 2년 전에요 라는 말은 생략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책장을 덮으면 모든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도 먼 후일 그때에는 잊을 것처럼 마치. 못다 하고 미뤄둔 말들, 이야기들. 못다 한 그 때문에 우두커니 그때에 머물러 미뤄져 버린 모든 것들과 함께 그렇게 그냥 잘 지낸다고 말하고 싶다. 거짓말.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호우 시절로 규정하고 그 시기에 발표된 영화를 발굴하면서 지나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희 방송 호우 시절. 2022년 봄 4월의 어느 날에 저희는 이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녹음실에 앉아서 21년 전에 발표된 영화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네. 원우 씨가 멋들어지게 읽어준 그 글이 너무 멋진 글이네요, 진짜. 이승X님이 네, 이승님의 이승님이 쓰신 글인데 저승에서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멋진 글이네요. 정말 글 좋죠. 네, 되게 진짜로. 재밌고 전 이분 글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낭독해서 읽어보니까 네. 또 새로운 맛이 살아나네요. 정말 많이 신경 써서 쓰신 되게 너무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한번 모셔서 또 다른 영화에 대한 네. 관점을 네.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 싶은 같아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오세요. 네. 한번 오시죠.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당시 한국 사회, 2001년 전후반의 한국 사회와 한국 영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나눴는데요. 너무 이렇게만 또 끝나면은 너무 노양노염이니까 마지막 여발포, 여기가 발굴 포인트 순서 네. 마지막 거는 그래도 좀 영화 안쪽에 있는 이른바 내재적인 관점에서 발굴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 정연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남자 주인공 용기가 개그맨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구성 이외에도 네. 이 용기가 일종의 심부름센터 직원을 그 사기꾼 출신이긴 한데 이들을 고용해서 정연이의 꼬마 시절 첫사랑을 찾는 작업이 함께 진행이 돼요. 정연이의 첫사랑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래서 막 정연이가 어린 시절 다니던 초등학교, 물론 이때는 국민학교였지만 학교를 찾아가서 막 동창생들 혹은 뭐 선생님까지를 막 수소문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심부름센터 사람들이 정연의 동창생들이랑 선생님을 찾아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이분들을 서울에 데려가지는 못해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정연이한테 나타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의 마지막 발굴 포인트는 이겁니다. 심지어 정연이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정연이의 이 옛 인연들은 정연이를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 내적으로 네. 좀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원호 씨가 질문한 부분이랑 비슷한데 네. 상식적으로 아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왜 얘기를 하지 않냐고 서로. 왜 맞아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냐고요. 맞아요. 한 집에서 비밀을 네. 공유하는 건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정서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그냥 다 숨기고 있어요. 속마음을. 속마음을 숨기고 있고 그걸 그리고 굳이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것처럼 정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약간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네. 이걸 어떤 말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친구들이 정연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것도 네. 일종의 이런 내러티브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함을 좀 다루는 걸까? 그러니까 예, 아니요. 긍정과 부정처럼 간단히 구분되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지만 보고 싶다라고 뱉은 말이 네. 언어로 표현된 마음이라면 차마 뱉지 못하고 입술을 막 맴돌기만 했던 네. 언어로 채 빚어지지 못했다고 하여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된 것 이면에 대사로 뱉어지는 것 이면에 마음을 건드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영화 보다가 제가 여러 생각을 했는데 말이라는 게 참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가 있죠. 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 시기에 제작진들이 이런 생각을 했나?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선 아니 왜 말을 못해? 용기가 그렇게 말을 못하냐고 정연에게 다그치지만 네. 사실 자기도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무엇을 건드리는지 어렴풋하게는 알겠지만 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좀 촌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의 관점에서는 네, 네. 이것까지 말 못할 부분은 아닌 것 뭘 같거든요. 저렇게까지? 뭘 굳이 저렇게까지 하냐? 이게 너무 극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네. 설정이 이런 생각은 했지만 이게 호우 시절을 그래서 하면서 느끼는 어떤 생각의 변화인데 네. 저는 일종의 언어 유물론자인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감정은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를 굉장히 지향했었는데 그러셨어요? 저는 그게 표현해야 한다.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표현되어지지 않는 감정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노양심 노양이다.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NY.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건. 그래서 각설하고 이제 보고 싶었어라는 말 속에 묵음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괄호 안에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네. 보고 싶었어. 괄호 열고 하지만 차마 연락할 수 없었어. 괄호 닫고. 네. 이 말이 분명히 우리 관계 속에서 네.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걸 다 익스큐즈 해줘야 하냐는 거는 또 제가 뭐 이렇게 딱 당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네. 이 언저리 어떤 감정들 때문에 동창들이 나타나지 않는 결정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혹시 원호 씨는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이 영화 나왔을 때 당시에 아이러브 스쿨이랑 맞아요. 다모임 같은 그 동창생 찾기 프로그램들이 되게 정말 큰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코드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그리운 동창생들을 찾을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이 된 거예요. 기술은 나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사랑과 전쟁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났던 게 그쵸. 뭐 동창생을 오랜만에 만나서 뭐 부부간에 뭐 바람이 났네 어떠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동창생 찾는 기술이 20년이나 지났으니까 더 많이 발달을 했을 텐데 희한하게 지금 요 아이러브 스쿨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요? 다모임은 없어졌는데 네. 아이러브 스쿨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옛날 같은 유행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저는 이 동창생을 만난다는 게 이 어릴 때는 몰랐던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일종의 신호들, 프로토콜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다 그냥 꼬맹이들이었지만 지금은 뭐 나는 작가, 나는 기자, 나는 회사원 이거를 안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더 마음에 많은 각오가 필요하고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각오가 필요하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다시 싸이월드가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조세프님 혹시 싸이월드 그 당시 유행 때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는데 네. 그 오픈을 다시 한 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섣불리 아이들을 복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저는 아이들 복원했어요. 근데 우리의 액션 플랜은 다르지만 감정의 근간은 비슷할지 몰라요. 저는 왜 복원을 했냐면 빨리 거기에 있는 자료 그냥 숨기려고. 퍼져나가지 않게. 없는 셈 치고 싶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일촌들은 라인은 복원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의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지금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뜻 연락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뭔가 그런 류의 감정들을 이 영화도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좀 궁금해졌어요. 조세프님은 동창회가 열리면 네. 중학교 동창회 정도로 네, 해볼게요. 네, 네.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동창회 열리면 네. 안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근데? 근데 이게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싶어? 아, 라는 질문과 사실 되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제 이 안에 아주 속물적일 수도 있고 본능적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네, 네. 그 욕망이 있거든요. 조금 더 근사한 내 모습으로 치장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나 좀 더 괜찮게, 어, 나 우월한 사람이야. 나 잘 알파 나가. 메일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음. 사실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마냥 달갑게 나갈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비교를 하게 되는 네. 일종의 이 미련한 존재들. 네. 저 역시도 그 미련한 존재의 한 명이고 서로의 늙음을 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괜찮은 모습으로 변해갔나? 이러면서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또 본능적으로 나갈 것 같다는 거죠. 아, 또 참 희한한데 네. 그래서 왜 한참 나이 먹은 어른들만 동창회를 할까? 네. 라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네네. 이상하게 동창회를 하는 사람들은 맞아. 좀 노인 세대인 것 같은 맞아, 거예요. 맞아. 제가 볼 때. 맞아. 왜 그럴까? 이제 꼭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삶이라는 게 그런 말로 다 풀지 못하는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 바뀐 거 이제 그때 뭐 고등학생 때 생각했을 때와 이제 나이와 시간 정도가 바뀌었는데 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가지 않는 세대를 구분해 보면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제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네. 뭔가 비교당하는 것도 싫고 생각도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뭔가 피곤해지고 관계가 엮이는 거에 대한 한두 명의 반가움을 우연히 만나면 너무 좋은데 집단적으로 쫙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시 지금부터 한 3,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네. 그때는 추억을 갖고 네. 생각하는 시절일 테니까 추억을 만들려는 기대보다 추억을 돌아보려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 오영수 배우님 얘기를 다시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 추억이라는 꽃을 보고 오고 싶은 마음. 네네. 지금 이제 와서 그 꽃을 꺾거나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그런 감정의 차이인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르신들이 네. 그렇게 옛 사람들을 다시 만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이해를 해보게 되네요. 그 동창회 물음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선뜻 동창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심리는 이 영화 선물이 만들어진 그 우리가 많이 비판했었던 네. 그런 되게 고루한 가치관과도 좀 다 있긴 해요. 맞아요. 네. 우리도 빛나고 있고 싶고 그렇죠. 네.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까 네. 조세프님이 하신 얘기를 그 동창회 선뜻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첫사랑을 굳이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들도 너무 많이들 공감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호우시절 같은 방송을 하고 있는 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60대가 된서까지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겠죠. 들어봐.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봐. 네. 근데 지금은 사람을 좀 가려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못하죠. 네네. 저희가 권예슬 작가님 모시고 얘기했었을 때 네. 이제 권 작가님하고 조세프님은 원래 예전에 회사 동료였었잖아요. 근데 권예슬 작가님이 조세프님한테 그게 물론 인사치레였을 수도 있지만 네네. 선배 되게 멋있게 사시네요 라는 네네. 얘기를 하셨을 때 네. 그 옆에서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제가 되게 묘하게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네. 호우 시절이 뭐 막 대단한 사회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되게 친구랑 둘이서 조세프님하고 둘이서 영화 한 편을 정해서 그 영화에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작업들을 지금 3년째 이어가고 있어. 네. 라고 하는 건 되게 스스로 그 권예 작가님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큰 위안과 힘이 되더라고요. 그 여파가 호우시절을 하는 일종의 일렁이는 감정이 우리 두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에게는 더 같다라는 확인 때문에 조금은 안도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 이 방송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방송을 함으로써 생겨난 일종의 멋진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한 명의 인연이 더 생긴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이 영화 선물 보면서 과연 어떤 게 선물일까?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선물보다 맞아요. 이 영화가 주는 생각들과 그 시절을 돌아보는
선물이 저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